네, 오늘 시장 이 콘텐츠 관련 주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와 웹툰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폭을 키우고 쉬어가던 게임주까지도 그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그 테마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웹툰 관련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도 있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 웹툰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웹툰 산업팀을 새로 만들고 법률에 대한 개정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오늘 웹툰 관련주까지 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 내에서 함께 살펴보자면 웹툰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들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오늘 29.93%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웹툰 제작 유통 업체를 하는 와이렛과 DNG 미디어까지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만드는 업체 외에도 플랫폼과 관련된 MBT와 핑거스토리까지 오늘 1.82%, 특히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17.45%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웹툰 관련주 이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4%대에서 5%대의 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밤 시간 외에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때 신규 구독자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급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간의 주가가 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국내 콘텐츠 관련주도 오늘 5% 가까운 급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OTT 업체, OTT 플랫폼의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레몽레인 U, 이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를 만드는 업체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특징적으로는 2차 전지 기업으로 알려졌던 H&B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 것으로 이 신사업을 발표하면서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에 포함되어서 6.81% 상승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게임주의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오늘 시장에서 조명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중국 당국이 이 시행을 예고했던 게임 산업 규제 조항을 홈페이지에서 돌연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이 게임 관련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낙폭의 주요 원인이 중국의 규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게임주 다시금 오늘 일부 상승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게임 관련주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요. 이 온라인 사업만 영위하는 업체보다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함께 영위하면서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T3와 위메이드 맥스도 5.98%, 1.69% 상승하고 있고 액토즈 소프트는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컴투스 홀딩스 4.79%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중국에 있는 웹툰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주면서 오늘은 게임 관련주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주로도 함께 엮이면서 오늘 18.81%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콘텐츠 관련 그 상승 흐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요즘의 시장 하루 걸러 하루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 콘텐츠 관련주, 이 얼마만큼 길게 이어질 모멘텀이라고 보실까요? 고수민들 알려주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밤사이에도 넷플릭스 새벽에 실적 발표하고 이 구독자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도 전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웹툰 쪽에 있어서의 뭔가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K 웹툰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 지금 제작진 중에서도 담당 PD 있잖아요. 네. 웹툰 작가를 살짝 꿈꿨었어요. 이선비라는 캐릭터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꿈을 펼치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웹툰에 대한 이 지원이 1,00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이선미 PD도 웹툰 작가로 성장할 수도 있다. 잘 보이세요? 네. 근데 왜 그 얘기를 절 보고 그렇게 아니, 진지하게. 관심 있을 것 네. 같아서. 아, 웹툰 그럼요. 분야 뭐 얼마나 지원하길래 뭐 이런 급등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웹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그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규제가 일단은 폐지됐잖아요. 네. 그 도서정가제가 이제 일반 우리 서적 같은 데에 정가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할인율 자체도
아예 정해놓고 그냥 그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제 가격을 묶어놓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부가 요즘에 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데 이게 지난 22일에 이제 그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 정가제에서 이제 그 면제를 제외를 하는 이런 방침을 밝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요것과 관련해서 또 육성 전략이 나왔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웹툰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웹툰과 관련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상장까지도 지금 미국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에서 나온 안은 일단 키우겠다라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상 규모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상 규모가 지금 뭐 한 2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1,000억 원 수준까지 올리게 되고 여기에 따르게 되면 이제 각종 웹툰을 제작하는 제작사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산들이 이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뭐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이제 플랫폼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사들도 계속해서 어떤 신규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아까 네이버 웹툰의 미국 그렇죠. 상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이제 거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됐었을 때에 쩐의 전쟁을 해서 이제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뭐 네이버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웹툰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최근에 좋은 흐름,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웹툰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굉장히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뭐 미스터블루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적을 내고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웹툰사가 어딘지가 궁금해요. 네, 저도 전부 다 뜯어보진 않았지만 네네.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미스터블루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죠. 정말 그런 거 다 그렇습니다. 혹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와, 예, 기록을 하고 있는 대단하십니다. 부분인데 왜 네. 그러냐면 제가 당시에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좀 웹툰주도 한번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돼서 뭐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오고 있고 탑코미디어 그리고 DNC 미디어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우리가 웹툰 관련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화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이 IP를 가지고 사업의 확장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뭐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요, 영화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 약 20% 정도가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작 드라마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웹툰 IP를 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 중에서 매출 1위에서 4위까지를 전부 다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정부가 계속해서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산업을 육성하겠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육성책을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동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웹툰 쪽에도 이런 육성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들 보면은 향후에 웹툰 시장의 성장성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뭐 내용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적 구성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작가들을 어떻게 육성할까라는 부분을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뭐 창작이나 산업,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이제 웹툰을 번역하는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력이 뭐 단시간에 뭐 양성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인 아마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에서 이제 웹툰 관련돼서 뭐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플랫폼 쪽으로 보면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매출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이번에 도서정가제가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부분에서 이제 제외된 게 네. 플랫폼사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게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웹툰들이 다 이제 소비가 되잖아요. 콘텐츠들이. 근데 이제 도서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종이책에 네.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옷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구독자 저변을 넓히는데 아마 이 마케팅을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격 할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영역과의 번들 상품 이런 것들을 되게 공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 이 밑바닥 저변들을 되게 넓히는 작업을 할 거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상장을 앞두고 이 미국 상장을 통해서 일단은 투자금을 상당히 대규모로 끌어들이게 되면 지금 이제 아마존도 이제 국내 진출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빅 그 플레이어들과 붙었을 때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AI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넷플릭스가 지금 세계 OTT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반이 뭐냐면 다작이에요, 사실. 다작.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쏟아내고 그 안에서 잘 되는 작품도 있지만 안 되는 작품도 있고 뭐 이런 이 과정 유통 뭐 과정에서 하나 터지면은 이제 네. 대박 나는 거고요. 굉장히 잘 벌고 안 되더라도 잘 버티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넓혀가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AI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제작 과정에서의 그 작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 헐리우드 제작사들은 작가 일부를 대신하는 이제 AI 작가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제작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요인이고 작년에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했던 요인도 이 AI들이 이제 점차 입지를 넓혀가니까 거기에 대해 위협을 느껴서 이제 파업을 한 거고 그러나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이 돼가고 있고 네. AI 도입으로 제작 측면에서 효율성,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웹툰 관련주들, 웹소설은 성장성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저작권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언급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이 웹툰도 그렇고 뭔가 이 기본이 되는 IP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 생산을 할 때 저작권 관련한 부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 따른 밸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매출 구조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을 뭐 AI 학습에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웹소설이나 웹툰 이쪽에서도 이런 뭐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웹소설, 웹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먼저 검증을 한번 거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실제로 돈을 들여서 컨텐츠화를 하면은 그것도 대박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나 혼자 레벨업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뭐 최근에 이제 곧 죽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대부분 보시면 이제 웹소설에서부터 웹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히트를 친 어떤 제품을 오히려 뭐 컨텐츠로 만들고 영상 컨텐츠로 오히려 글로벌로 유통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게 된다. 말 그대로 실패를 이제는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컨텐츠 산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소스 멀티유저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맞지만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레몽레인 그리고는 뭐 키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뭐 만드는 이런 제품들, 약간 컨텐츠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좋은 움직임, 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게 글로벌에서 통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한동안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로열티 계약 같은 게 되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웹툰 관련된 종목과 컨텐츠를 만드는 그 제작사 관련한 기업 중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임순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웹툰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거기서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한 종목을 꼽으신다면? 그 중에선 뭐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이제
그 IP 자체가 상당히 네.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스터 블루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고수는요? 저는 아무래도 콘텐츠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아니면은 베이스토리 같은 기업들 주가 보시면은 한동안 좀 많이 떴었거든요. 뭐 넷플릭스 이슈가 있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고른다 그러면은 콘텐츠 쪽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규 교수님은 이전에 11월 29일에 말씀하셨던 미스터 블루가 여전히 탑픽이신가요? 네, 일단 미스터 블루가 대장주로 올라가진 않았었는데 네. 오늘 대장주로 올라온 이유는 아까 임순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아미디어라든지 뭐 영상 출판 미디어라는 웹소설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미스터 블루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Y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Y랩.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네이버가 주주로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는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쪽에 대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조정받을 때 미스터 블루가 나을 것 같고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Y랩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기업들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웹툰의 영화, 드라마 확대가 기대가 된다. 손소 고수, K-웹툰 당분간 성장성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재규 고수, 뚜렷한 성장에 이젠 컨텐츠도 관심을 갖자. 테이블 고수는 상상의 나래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3위 주제 열어보시죠.